자, 지금 북한이 연이 날립니다. 말인즉슨 얼마 전에 북한이 뭐 했습니까? 보란듯이 경의 동해선을 폭파하면서 남북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요. 북한이 이틀 만에 도로 폭발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틀 만에 공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원래 문재인 정권 때만 하더라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로 폭파했을 때 이걸 얼마 만에 알렸냐면요. 2시간 만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도로 폭발을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 정권 때와 달리 2시간 만에 이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북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 뭘 할 수 있습니까? 정은이가 뭔가 굉장히 고민이 많다. 뭔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김정은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이 설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북한이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난데없이 평양기에 무인기가 침투했다 라면서 우리 탓을 하면서 선전선동한다고 버렸어요. 제가 이거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 핑계를 대기 위한 하나의 건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두 국가론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머리 위 상공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북한 주민들한테 신문, TV, 라디오를 통해서 모두 알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징벌하려고 140만 청년 자원 입대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선전선동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믿거나 말거나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140만이 간다고 하더라도 밥 먹을 수 있어요? 식량이나 있습니까? 현지에 있는 군인들도 식량을 못 먹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이가 엄포란 엄포는 다 내놓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뭡니까? 북한 주민들의 통제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연일 요새화를 하고 있고 지뢰를 심어도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이 넘어오는 겁니다. 즉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필요해요. 그 명분을 위해서 김정은이가 두 국간을 얘기한 건데 그게 지금 주민들한테 설득이 안 되니까 뭐를 핑계대면서 무인기 핑계대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실제 지금 북한이 뭐 하고 있냐면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군사분계선 부근에 전술도로 확대와 초소를 설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탈북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실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동부전선에도 전술도로를 1.1km 연장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강원도 평강군에도 초소부지와 공사를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화살머리 고지에도 지금 5.5km 지금 이렇게 초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우리 K 컨텐츠에 노출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김정은의 체제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정은이가 딱 하나가 걸려버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북한은 절대 우리 K 컨텐츠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전면적인 하나가 보였어요. 자, 무슨 얘기냐? 어제 북한이 뭐 했다고요? 폭파 장면을 이틀 만에 보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의동해선 폭파 장면을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이틀 만에 북한 주민들한테 공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그리고 이렇게 3장의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진이 도용된 사진이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어떤 게 도용됐냐면요. 우리 합참, 우리 군의 영상을 불법으로 퍼갔다라는 거예요. 자, 사진을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실제 지난 15일날 우리 합참이 공개했던 그 폭파 장면을 북한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대로 따다 쓴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그대로 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북한이 우리 이거 폭파했다라고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주면서 어떻게든 우리를 적대적으로 만들기 위해 하려고 공개를 했는데 실제 뭐라는 겁니까? 우리 합참이 공개했던 그 영상을 캡처해서 북한 사진에다가 저렇게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불법적으로 우리 사진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북한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실제 폭파 장면을 찍긴 찍어야 되는데 그 폭파 장면 찍는 사진에서는 인원이 미식별됐다라는 거예요. 찍지 못한 겁니다. 근데 북한이 어떻게든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폭파했다라고 주민들한테 알려는 줘야 돼. 그럼 알려주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멋진 사진이 필요합니다. 되게 폭파 장면이 예쁘게 그려진 사진이 필요해요. 근데 찾다 보니까 사진이 뭐가 마음에 들었던 겁니까? 우리 합참의 사진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래 퍼라우 해가지고 이렇게 퍼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북한 군 당국마저도 우리 자료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구나. 우리 뉴스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은이가 아무리 통제를 해도 우리 K 콘텐츠는 막아낼 수 없다. 실제 그 유입은 김정은조차도 막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김여정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여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현무5와 관련돼서 몸집만 비대하다면서요. 핵 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럽다면서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라고 우리를 향해 졸망스럽다면 비하했던 김여정 씨, 아니 사진 한 장을 못 찍어서 우리 군의 자료를 씁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사진 한 장을 못 써가지고 우리 보고 졸망스럽다 그런 겁니까? 정말 누가 졸망스러운지 우리가 오히려 반사라는 말을 저는 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문재인 말 따라 어떻습니까? 정말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북한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그러니까 자신들의 내부 통제를 위해서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지 쭉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왜냐? 실제 지금 북한의 군 인원과 물자들이 러시아로 대규모 이동하고 있다라는 하나하나의 지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무조건적으로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북한의 편을 들고 있잖아요. 실제 그 무인기가 우리 것인지 아닐 것인지 확인조차 안 됐는데 그냥 무조건 한국 거다라고 북한과 똑같이 우기고 있으며 이와 관련돼서 내정 간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국이 도발하면 분쟁 발생하면 군사 지원을 하겠대요. 우리는 단 한 번도 먼저 도발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김정은이 먼저 도발을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러우 전쟁을 위해서인 거죠. 왜? 북한이 자신들에게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 군사 원조 북러조약 비준 절차까지 돌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있어서 북한이 참전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가 펌프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지금 이 안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실제 북한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국제사회가 우리를 향해서 목소리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안보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특히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고 그 결정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국제정세가 어떻게 바뀐지 그 흐름을 읽어야 될 시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고 이런 중요한 일들을 윤석열 정부가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그 역할을 잘 해내야 된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실제 아무 문제를 안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기승전 김건희 여사만 하고 있잖아요. 자, 어제만 해도 보십시오.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빠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마침표 찍어야 된다. 좌파들이 뭐라 그러든 언론들이 뭐라 그러든 우리는 빠르게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파우치와 관련돼서도 마침표 찍었고요. 어제는 4년 6개월 만에 도이치와 관련돼서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전 이게 너무나도 필요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느냐? 제가 오늘 조간신문과 관련된 조중동의 사설을 보여드릴게요. 자, 조선일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 중앙일보,
셀프 검증 뒤 도이치로 불기소, 여론 역풍 알 불겠나. 동아일보, 디올백이어 도이치 불기소, 산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는 검. 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저는요, 이들이 답을 내려놓은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인즉슨 뭡니까? 법과 절차 아무 필요 없어요. 증거법리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김건희 여사는 나쁜 사람이고 그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기소해야 된다는 답 아니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거면 이 나라에 법이 왜 있습니까? 그럴 거면 이 나라에 수사기관이 왜 있어요? 그럴 거면 이 나라에 사법부가 왜 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여론 재판을 다른 곳이 아니라 조중동까지도 부채질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그럼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문재인 정권은 19개월 동안 탈탈 털었는데 기소조차 못했다고요. 그러면 그 화살을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의 검찰에 돌리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에게 돌려야죠. 근데 왜 이건 찍소리를 안 합니까? 과거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 문재인 정권 검찰을 비판했던 조중동이 이제는요, 그 화살을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게만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 안보가 이 정도로 위태한 상황 속에서 기승전 김건희 여사하고 그걸 지금 마침표를 찍고 있는데 그 마침표와 관련돼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 검찰만 비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아니, 당장 앞에 있었던 이원석은 왜 비판 안 해요? 이원석도 비판을 해야지. 참 언론들이 겉과 속이 다른, 과거와 현재가 다른 그런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려본 거예요. 어차피 김건희 여사가 기소가 안 돼도 좌파들과 특히 조중동 언론들은요, 무조건 기승전 김건희 여사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용기를 가지고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증거 있습니까? 실제 기소해야 될 사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문재인 정권도 못했던 걸 우리가 왜 하냐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마침표는 찍혀진 것이고 더 이상 이와 관련돼서 우리 내부에서 저는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당장 검찰이 어떻게 했어요? 무려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 놓고 JTBC, MBC 기자들 앞에 놓고선요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다고요. 제가 일부러 어제 JTBC, MBC 보도도 안 보여드릴게요. 뻔합니다. 어떤 얘기 하는지. 자, 그만큼 검찰이 이와 관련돼서 얼마나 자세하게 들여봤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뭐 하는 겁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언론들은 김건희 여사를 여론 재판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민주당 뭐 하는지. 또다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재발의하고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기소를 해도 민주당이 특검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답이 내려져 있어요.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도 특검이고요. 기소를 안 해도 특검입니다. 어차피 답이 내려져 있다고요. 왜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진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김건희 여사의 무죄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윤석열 정부의 생채기 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어가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이건 저도 알고 모두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심지어 민주당이 뭐 하느냐? 이런 것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잘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요,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검찰총장이 보고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못 받는 검찰총장을 탄핵을 왜 합니까? 자,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검찰을 마비시키는 거죠. 왜겠어요? 당장 탄핵안을 내놓고 탄핵안이 민주당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이 두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직무정지가 되는 겁니다. 직무정지 되는 순간 검찰 수사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노리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무슨 핑계 대면서? 김건희 여사 핑계 대면서. 지금 북한이랑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북한이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무인기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그 겉과 속을 왜 모르냐고요. 근데 참 이상하게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 대표입니다.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해법 3대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전 여쭤볼게요. 해법이 있기는 합니까? 해법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를 관리할 수 있는 제2부속실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게 지금 3대 요구라는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그거 하면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그만 때리겠다라는 겁니까? 그거 하면은 좌파들이 기승전 김건희 여사 그만 하겠대요? 아닙니다. 계속해요. 계속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100번 사과해도 1000번 사과하라 그러고요. 이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도 김건희 여사 왜 안 보이냐 그러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제2부속실 만들어도 그 제2부속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계속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만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정숙 도하잖아. 김혜경 도하잖아. 실제 문재인, 이재명 있고 최근 들어 문다희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김건희 여사 하나라면요. 쟤네들은요. 산적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그럼 저는 말을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제발 공개적이 아니라 물밑에서라고요. 자, 저한테 어떤 분들이 얘기하세요. 한동훈 대표가 물밑에서 안 해봤겠냐. 물밑에서 했기 때문에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도 물밑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물밑에서 안 되더라도 끝까지 물밑에서 해야 되는 게 여당 대표라고요. 그게 여당 정신이라는 겁니다. 야당이 아니잖아요. 네? 절대적으로 우리는 공개적으로 발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설령 이와 관련돼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다 그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율을 맞춰야죠. 김건희 여사 한 번 언급할 때 이재명 10번 얘기하고요. 김건희 여사 한 번 얘기할 때 문재인 100번 얘기하고요. 김건희 여사 한 번 얘기할 때 문다희, 김혜경, 김정숙 1000번 얘기해야죠. 근데 비율이 반대야. 비율이 반대. 이재명 한 번 얘기할 때 김건희 여사 100번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 한 번 얘기할 때 문재인, 문다희, 김정숙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저는 이게 문제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안 보여지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저들이 어떻게 하던 간에 저는 우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밝혀낼 것이다. 끝까지 물을 것이다.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목표를 찾아낼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이 소식들을 우리만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는 거고 중요한 건 제발 국민의힘이 함께 해주기를 너무나도 부탁을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